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게임성 라떼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오늘 소영 씨 오늘 좀 뭔가 아이돌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아니, 녹화 전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아니, 난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약간 정말? 준비 운동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여기 화면 조정 시간 나오면 웃기겠다. 너무 상큼하네, 오늘. 네. 서운해,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뻐. 맞아요. 예. 오늘 소영 씨 덕분에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 네. 있겠네요. 좋습니다. 화사한 네. 기운. 자, 매주 저희가 뉴스로 함께 역사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유튜브 사진관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편안한 운동화, 그다음에 옷, 뭐 깨끗한 수돗물, 아파트, 막 자동차. 아니, 생각이나 했나 뭐.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다.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편리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물건들의 등장은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인류사를 바꾼 안전 관련 발명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야, 진짜 그 역사 속 안전 발명품. 이거 오늘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중에도 자동차. 선배 자동차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요즘에는 그냥 자동차가 없으면 가족 여행도 못 가지. 맞아요. 네. 일하는데도 불편하지. 맞아. 근데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통 안전과 관련한 발명품들의 탄생 비화와 역사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진짜 중요하죠. 그럼요. 삐룩.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설명이잖아. 맞아. 이거 근데 여신저격. 지금은 안 설렜네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수작 부릴 때. 나 삐져서 뒤로 누울 거야. 자, 그럼 유튜브 사진관 인류사를 바꿔놓은 안전 발명품의 역사를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안전벨트부터 한번 매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VCR. 스타트. 오. 자, 이 영상이 과속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 캠페인 영상이에요. 네, 두 차가 충돌하기 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죠? 네. 아, 진짜 저런 순간에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Sorry, I thought there was time. He just pulled out. I don't have time to stop. Well, come on, mate. It was a simple mistake. I know if I was going a bit slower. Please. I've got my boy in the back. 아유. I'm going too fast. I'm sorry. 어떡해요. 야, 이거 돌이킬 수 너무 없나 슬프다, 봐. 이거. 네. 자, 이렇게 만약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탑승자의 생사가 결정되죠. 지금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는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실제로 없었거든요. 세상에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안전장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자동차 안전벨트의 역사는 비행기에서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먼저구나. 당시 비행기는 프로펠러 방식이었으며 최대 속력은 200km, 좌석도 겨우 두 사람 정도만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지금의 차 속도였네. 심지어 조종석은 뚜껑조차 없었던 시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비행기가 뒤집히면 조종사는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곤 아이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 이 뚜껑도 없고 벨트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는 안전장치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조종사가 죽음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비행기가 뒤집혀도 떨어지지 않도록 의자에 긴 띠를 부착했고 이를 발전시켜 허리띠 형식으로 조종사의 복부를 단단히 고정하는 안전벨트를 완성합니다. 야, 그냥 몸을 고정하는 띠 하나만 장착하면 진짜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맞아요. 원래는 없었으니까. 네,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종사들이 위험해서 비행기 안전벨트가 발명이 됐고 네. 그게 또 이 자동차에도 장착이 됐는데요. 그럼 자동차에는 언제부터 안전벨트가 장착되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적용된 건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됐네. 네,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전벨트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초창기 자동차 안전벨트 어떤 형태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진짜 신기하겠다. 1930년대 유럽에서는 각 자동차 회사마다 속도 경쟁이 시작되었고 속력이 빨라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운전자들은 비행기의 안전벨트를 떠올리며 스스로 2점식 벨트를 만들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상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건 안전벨트라기보단 그냥 허리 벨트 아니에요? 저거 넣으면 머리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맞아요. 저거 잡아놓으면 허리 잡아놓으면 앞으로 빵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부딪혀서 더 크게 다치겠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배 부분만 감쌌던 2점식 안전벨트가 다른 신체 부위를 충분히 감싸지 못해 사고가 나면 머리나 가슴 또는 내부 장기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한 자동차 회사는 연구에 돌입. 1959년 항공사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닐슨 볼린에 의해 가슴과 골반을 고정하는 3점식 안전벨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양과 비슷하죠. 이렇듯 생명의 띠라고 불리는 안전벨트는 1913년 비행기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가 현재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안전벨트죠. 맞습니다. 아 그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자동차를 안전벨트를 메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아니 3점식 안전벨트는 특허로 되게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더라. 이 3점식 안전벨트 특허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니 영원이라고? 빵원.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죠. 이 세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자동차에 도입한 V사, 이 안전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네.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멋있다. 이 결정 덕분에 오늘날 모든 자동차에 안전한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죠. 야, 진짜 이거는 배워야 된다. 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차 한번 내가 꼭 사서 몰아볼 거야. 저도 다음 차를 지금까지는 다음 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차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강해지네. 이런 마인드라면 맞아요. 정말 진짜 우리 뭐- 얼마나 이런 마인드라면 맞아요.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광고 붙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하나의 또 마케팅인 거야. 이 맞아요. 회사의 네. 브랜드 이미지고. 그렇죠. 이 V사는 3점식 안전벨트를 통해서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네. 아직도 그 V사의 자동차의 그 안전벨트 버클을 보면 네. 신스 1959라고 새겨져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 통 크게 특허도 포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티는 좀 내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아니 억울하잖아. 맞아. 돈도 못 벌었는데 인정이라도 받아야지. 맞아. 우리가 최초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대단한 발명품이긴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한 안전 발명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엔 자동차에 쓰이는 안전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충돌 사고를 목격했죠.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에 찔려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겠네. 아이고, 그렇네. 이후 베네딕투스는 어떤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베네딕투스의 애완 고양이가 실험실을 돌아다니다가 선반 위에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죠.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다 베네딕투스는 산산조각이 난 플라스크들 사이에서 금만 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플라스크를 발견했다고 해요. 오. 그리고
그 병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이렇게 해서 발명된 안전유리는 자동차 착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죠. 야, 우연한 발견으로 안전유리가 발명이 됐네요. 맞아요. 이게 고양이가 완전 한 건 했네요. 맞아요. 이건 베네딕투스의 그 발견이 아니네요. 네, 고양이의 발명이네. 맞네요. 맞아요. 자, 이번엔 도로 위에서 수많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로 위의 안전 발명품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네. 신호등. 이 신호등 역시 누군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에 발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1914년 재봉틀 수리기사였던 가난한 흑인 가넨 모건은 마차와 자동차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건은 신호등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건은 빨강과 초록 두 색으로 T자 모양의 신호등을 만들어 정지, 진행 신호를 표시했고 경고벨 등 추가 안전 기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눈치 게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그냥 세게 달리다가 부딪히면 가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처음 신호등의 색깔은 지금처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건 뭐야? 진짜 그 무슨 색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 알려줄 거면서 모르는 거 보자니? 괘씸해 죽겠어, 아주. 볼까요? 1800년대 초 도시철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신호등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색이 정지, 초록색이 주의, 하얀색이 진행이었는데요. 1900년대 초 한 기관사가 신호등 표면이 깨져 있던 빨간색 신호를 하얀 신호로 착각해 앞에 기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 역시 사고가 이 났구나. 사건을 계기로 진행 신호가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초록색과 색감 대비가 큰 주황색이 주의 신호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네. 더불어 빨간색은 7가지 색 중 먼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도 확인이 용이하고요. 신호등에서의 빨강은 피를 떠올리기에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야, 그쵸. 그 빨간색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왠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색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유혹적인 색깔도 되긴 하지만 그치. 뭔가 되게 불길한. 위험한 경고. 느낌. 예, 맞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렇게 신호등뿐 아니라 안전한 운행을 도와주는 교통체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차량 보급률이 크게 늘면서 현대식 교통체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오. 50년대 후반 행정당국은 교통의 흐름을 돕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대식 교통체계를 잡아나갔다.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생겨났고 경찰은 횡단보도 통행 위반자를 단속, 적침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아니 자동차가 많아져서 뭐 분명 완전히 편리한 건 있지만 네. 이전에 없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에 나가기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몰고 그냥 막 달리던 길에 갑자기 자동차가 쌩 달리고 막 신호등도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멈췄다 네. 멈췄다 가라고 하고 막 가라고 하고 막 맞아, 맞아.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을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렇죠. 소몰고 가는 사람은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가거든. 그치. 앞만 그러니까. 보고 가죠. 난 그러니까 앞으로만 이제 가지. 난 그런 앞으로만 가지. 네, 맞습니다. 자, 모든 역사에는 늘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호등만큼이나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장치가 또 있는데요. 바로 CCTV입니다. CCTV는 언제 처음 개발됐을까요? 궁금하다. 그 역사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CCTV 사용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은 로켓 발사대 안처럼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곳을 보기 위해 V2 로켓 발사대에 최초로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로켓 발사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CCTV가 처음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최초의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은 1956년 더럼시에서 교통신호등의 조작을 돕기 위해 최초로 CCTV를 사용했고 이후 1960년에는 런던 경찰국에서 의회 국민 방문 기간 군중을 관찰하기 위해
트라팔가 광장에 임시로 2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67년 포토 스캔사가 내놓은 CCTV는 여러 곳의 상황을 중앙통제실에서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로 상점 절도 사건을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현대식 CCTV 시스템이 네.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1973년에는 뉴욕 경찰이 범죄 감시를 위해 타임스퀘어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이후 미국의 한 업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며 CCTV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CCTV가 보안 감시 목적 이외에도 그 복잡한 교통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통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는 선진국일수록 더한 모양입니다. 영국에서는 각종 차량이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 교통작전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교통작전이 뭐지? 뭔가 작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복잡한 네거리마다에는 교통순경 대신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장치돼 있고 작전본부에는 수상기가 배치돼 있는데 화면으로 보아가면서 차가 많이 밀린 쪽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세상에들 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리까지 해주시네. 이 말투는 뭐죠?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야. 비슷하다. 아니 이 텔레비전 교통작전이 네. CCTV를 보면서 신호를 조절해주는 거였네요. 맞아요. 우리 변 선생님이 가시는 길은 초록불만 쫙 깔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가는 길마다요? 그럼요. 야, 정말 우리 소영 씨 네. 이렇게 쭉 파라볼로 쭉 직진하면요. 빨리 죽어. 가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멈췄다. 그게 인생이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갑자기 쭉 가기만 해봐. 그치. 지치기만 하지. 노란불도 필요하고 그럼. 초록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은 쉬지 말고 달려라. 이런 아니에요. 뜻이었어요? 잠깐만 이 친구가 위험한 친구예요. 돌려치기를 굉장히 잘하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역시 IT 강국답게 이 CCTV를 교통관제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CCTV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던 당시 모습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CCTV 사용에 막이 오른 것은 서울 주요 교차로 12곳에 설치해 교통관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1971년의 일인데요. 와, 있었구나, 저 때도. 이후 있었네. 1988년 열린 제24회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경기장 내부를 안전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 되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천지인. 네, 이렇게 첫 도입 당시 단 12대뿐이었던 교통관제용 CCTV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전국에 공공 CCTV가 몇 대나 될 것 같으세요? 공공 CCTV가 네, 과거에는 12대였는데 3만 대? 3만 대? 좀 너무 많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구의 진짜 0.1%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5. 빠를 사랑해. 아니 이제 이 흐름은 건물에도 뭐죠? 있잖아요. 아, 건물이나 건물에도 이런 데도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CTV까지 합치면 저는 100만 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대, 3만 3만 대 대. 갖고는 안 돼. 3만 대 갖고는 안 되지. 놀라지 마세요. 2021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 무려 145만 8천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진짜 많긴 여기도 한데. 있어요, 지금. 어디? 많아요. 카메라 우리 앞에 있긴 하네. 이건 CCTV가 아니니까. 네. 이거 대놓고. 요즘은 어딜 가나 공공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긴 맞아요, 해요. 사실. 네, 그리고 도로에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면 CCTV가 다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요즘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또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도 이 블랙박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차량에 부착된 하나하나가 다 안전을 위한 발명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 운전 중에 이렇게 뒤를 볼 수 있는 룸미러 있죠. 이 경우에는 1911년 제이콥 레비노라는 사람이 자동차 경주 중에 뒤따라오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콤팩트 거울을 달면서 처음 발명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또 옆에 달리는 차를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는 1940년대에 처음으로 발명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그 사이드 미러도 없고 룸미러도 없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저도 저는 못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후방 카메라도 없으면은 맞아. 운전하기 너무 무섭거든요. 주차도 힘들고. 그럼 약간 정말
무섭게 운전한 거네. 질주를 한 그냥 거네. 바퀴 달린 의자예요, 그냥. 그냥 바퀴 달린 의자였네 진짜. 그냥 앞으로만 갔네 진짜. 눈이 없어 눈이. 후진 하려면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셔야겠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이런 첨단 보조 장치가 하나둘씩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검은색 자동차가 앞차에 바짝 접근합니다. 오오오오. 계기판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나타나고 추돌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레이저 감지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의 그 안전장비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처럼 사고가 난 다음에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수동적인 안전장비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사고 자체를 미리 예견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위해서. 장치가 나오는 거죠. 와 96년에 저런 기술은 그야말로 혁신이죠. 맞아요. 그때 진짜 혁신적인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96년도에 저런 것도 개발되고 네. 저도 개그맨 시험 처음 보고 정말 예, 혁신이었네요. 혁신의 한 해였네요. 야, 혁신이다. 예. 와, 산 증인이시네요. 그냥 넘어가. 대충 하고 넘어가. 검은색 차량 오른쪽으로 뒤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차와의 거리는 3m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전등은 이미 깜빡거리고 있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 표시 등을 켜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지금 다 있는 기능이잖아요. 야, 저때 대박이네 진짜로. 거울에선 사라진 자동차가 실제로는 바로 옆을 스쳐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장치는 사각지대에 쓸모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열 주차나 T형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경우에는 차간 거리가 1m 20cm가 되면 경보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울리다가 50cm 이하로 좁혀지면 연속으로 울려서 충돌을 예방해줍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신차들은 저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개발 과정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게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 운전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했을까. 맞아요. 그치, 불편함을 느꼈을까 네. 이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안전 발명품은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 시에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 자, 과연 어떤 발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새벽 4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2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차 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불러올 수 있는 교통사고. 특히나 방향이 여러 갈래의 길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럴 때 주의해야죠, 정말. 맞아요. 헷갈릴 땐 나만 따라와.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노면 보고 초록색이냐 분홍색이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도로를 형형색색 물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은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차로 한가운데 이어 그린 선을 말하는데요. 아 맞아요. 언젠가부터 고속도로에 그 분기점에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맞아. 바닥에. 핑크색이랑 막 이렇게 탁달 칠해져 있잖아. 확실히 그래서 좀 찾기 쉬워졌어, 그죠? 그 이제 내비게이션 볼 때도 이렇게 색으로 다시 표현을 해주니까 맞아. 더 편하더라고요. 그거 껴들다가 사고 진짜 많이 나. 그래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 그냥 지나가.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은 등장하자마자 해마다 25건의 교통사고를 6개월간 3건으로 줄였다는데 와 야, 엄청 줄었네. 대단하네 이거. 8살인 딸과 4살인 아들이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게 도로에 선을 칠하는 것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 모습에 영감을 얻어 도로 위 생명을 지키게 된 그는 현재 교통계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보고 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네? 네. 오, 대박이다. 아유, 이거 칭찬. 네, 대단하네요. 이분이요. 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분기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유도선까지 발명하게 된 거죠. 도로에서 저 색깔 유도선을 보면 이제 저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분과 그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아이가 아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생각한 거니까. 맞아요. 야,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딱 그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줄어서 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로에 정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칭찬해 줍시다. 진짜 존경합니다. 최고, 와. 최고. 오늘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통수단,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 발명품의 역사를 만나봤는데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아이디어 덕분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과속도 급브레이크도 없는 잔잔하고 안전한 추억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요. 다음 주에도 유튜브 사진관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여행 떠나려면 안전벨트부터 해야 돼. 와, 안전벨트 해줄게. 설렌다. 아유, 내가 할게요. 옛날 모습 보인다. 정말. 아유, 정말 삐질 것 같아. 리라리라리라리라로. 아, 오늘 소영 씨 오늘 좀 뭔가 아이돌 같은데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아니, 롯데 전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아니, 난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약간 준비 운동한 거예요, 지금. 아, 갑자기 여기 화면 조정 시간 나오고 뒤에